소련은 냉전기에 여러 가지 대한미사일들을 개발해서 중구난방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대해가지고 일반적인 전투함에는 얼마 장착을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크기를 줄이면서 동시에 규격화를 해가지고 여러 전투함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야혼트 대한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최대 300km, 전술 유효 사거리, 즉 적어도 비행만으로 접근했을 때는 12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P700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대한미사일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졌다 보니까 사거리가 좀 칼에 맞긴 했죠. 다만 종말 돌입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하 3 이상을 자랑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위력적이었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동시에 고도 15m 미만의 초저공으로 시스키밍 비행을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작들도 물론 저고도 비행은 가능한데 고도 30m 이상으로 비행을 해야 돼가지고 적에게 빨리 발견되고 그만큼 적이 빠르게 요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수평선의 한계 때문에 낮게 날수록 적에게 늦게 탐지가 되는 원리죠. 그래서 야혼트 미사일은 속도도 무지막지하게 빠른데 저피 탐성까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마침 불곰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도 이 미사일에 눈독을 들였죠. 이걸 사와가지고 장착한다면 당시 대립관계에 있었던 일본의 해상자위대한테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 면허 생산이 성사되어가지고 2000년 야혼트 미사일 완제품과 기술자들 그리고 부품들이 도착을 했죠. 이렇게 해서 한국은 야혼트 미사일의 초도 생산분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사격 실험까지 정상적으로 마치면서 드디어 초음속 대한미사일 보유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니 뭐 맨날 몇 톤짜리 미사일 쓰던 러시아나 작은 미사일이지 한국은 끼케봐야만 700kg짜리 하품 미사일 쓰고 있었는데 야혼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3톤입니다. 이러면 애시당초에 하품 미사일에 맞춰가지고 함대함 미사일 장착 공간을 만든 국산 전투함들에는 장착을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소량만 장착을 해야 됐었습니다. 한 5,000톤 정도 되는 충무공 이순신급 정도 돼야만 간신히 서너 발 정도 장착을 시도해볼 정도였어요. 이러면 전투 지속 능력이 떨어지죠. 결국 야혼트 미사일의 면허 생산은 폐기되었고요. 대신 기술은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크기와 무게를 절반으로 줄인 한국형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